은퇴를 앞둔 5, 60대 분들이라면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은퇴 후 노후 생활로 인한 문제로 심지어 은퇴 공포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50대 초반 은퇴 후에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점인 60세까지 소득이 전혀 없는 소득 크레바스 구간이 죽음의 계곡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은퇴족이 은퇴 시에 보유하게 된 소중한 퇴직금 등 자산을 활용해서 과연 고깃집을 해야 할지, 편의점을 해야 할지,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해야 할지,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해야 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고 또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장년층의 한 사람으로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담아보았습니다. 사실 은퇴 후에 돈을 벌기 위해서 10가지를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위험하고 치명적인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60대 은퇴 후에 이것만은 안 해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과연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심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퇴족들이 은퇴 후에 해서는 아니 될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창업, 신규 투자, 또 자녀 사업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 중에 하나로서 은퇴족들이 해서는 아니 될 행동 중에 대표적인 것은 리스크가 큰 신규 투자라든지 또 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은퇴 창업은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대부분은 50대, 60대 분들이 마땅히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합니다. 상황에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계획을 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창업의 일선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0년 우리나라에서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 숫자가 약 11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다른 여타 G7 국가에 비해서도 그 창업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창업 생존율 어떨까요? 5년 기간을 봤을 때 자영업 창업자들의 생존율은 20% 미만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가는 암 환자의 생존율보다 더 창업자들의 생존율이 낮다라고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은퇴족들이 현재 창업을 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위험을 감소하고자 독자 브랜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로 개업을 하시곤 합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수익은 조금 덜 하더라도 맛과 브랜드가 보장되다 보니 보다 안정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프랜차이즈도 장사의 일종입니다. 맛이 일정하더라도 사건 분석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장사의 기본기, 실력이 없다면 또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1년, 2년도 못 가서 폐업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은퇴한 후에 소중한 퇴직금으로 장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치가 없이 창업을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박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창업을 하지 않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택배 분류 일을 하시는 분, 또 교장 선생님을 퇴직하신 후에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 중견기업 퇴직한 후에 지하철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장사 경험이 없으시다면 섣불리 창업을 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창업도 어렵고 또 근로소득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직장, 직업을 잡기도 어렵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아있는 조그마한 집 한 채 또는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를 고민해 보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유튜버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원룸형 주택으로 갈아타서 월세를 받아서 연금처럼 활용하라는 방법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나 주택, 이런 주택을 원룸주택, 수익형 주택으로 갈아타서 매월 월세를 연금처럼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수자 본인은 원룸주택의 최상층의 주인 세대에 거주함으로써 주거지도 해결하면서 또 생활비도 해결하는 투자 방법이지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개, 30개의 원룸들의 고장, 수리 등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을 접해야 하고 밤낮없이 온몸으로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많은 원룸 세입자들의 고충에 관해서 또 불만이나 불평에 관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소유자들이 고충을 털어놓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건물 사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보수, 관리, 신경과 노고를 들여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 지출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기존 소유주택인 아파트에 비해서 시가 상승 차익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원룸 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에 관해서는 과연 추천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책은 부동산 상승 차익
대출 연금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 그 차익을 대출이라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조달함으로써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통상 10년 정도가 지나면 1.5배 내지 2배가 시가 상승 후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격 상승 차익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처분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오래 버티고 처분하지 않으면서 가격이 상승하면 그 가격 상승분에 따라서 생활안정자금 등 대출금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의 서울 강남 아파트 또는 상당수의 강북 아파트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시세가 12억 13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의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훌륭한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처분이 능사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도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이를 생활비 또 간병비로 사용을 하고 스스로 고가주택을 활용한 사적 주택연금을 창출하는 방안, 이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은퇴족이 매월 300만원, 매년 3,600만원의 생계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년을 빼서 사용하면 3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자까지 고려하면 4억 원 내외의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연금 대상 적격을 벗어나 있는 시세 약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정을 하면 10년 동안 10억이 오른다고 가정을 할 때 10억 가격 상승분에서 생계비, 간병비, 생활비로 사용한 4억을 공제하더라도 6억 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시가 상승 차익을 대출금으로 생활비 조달을 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이 은행 대출금이 있는 상태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되면 은행 대출금 외에 나머지 시세 상승 차익, 그 자녀 가치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좋은 위치 아파트 주택을 매각해서 원룸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 방법보다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시가 상승 차익을 대출을 통해서 연금처럼 활용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이 파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의 높은 생활비로 인해서 생활비를 아끼려고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귀향, 예를 들면은 충청권 또 경상도나 전라도권으로 낙향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자산가치 상승폭을 버리는 것, 상실하는 것이겠죠. 자산가치 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는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처분해 버린다고 하면은 큰 손실이 초래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울과 지방의 시세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의 생활비가 아까워서 지방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10년, 20년이 지나서 그 격차는 몇십 배로 크게 더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서울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투자 방법 하나 검토를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최근 몇 년 동안 핫했기 때문에 이 투자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도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또한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송이라든지 상담을 할 때 자주 느끼는 고령자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분들께서 항상 원하시는 것은 15년, 20년 장기간의 분쟁, 사업기간을 거쳐서 새 아파트를 받는 것보다는 당장 현금이 아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을 받고 빠져나오시는 것을 대부분 다 선호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이 통상 15년, 20년 걸리는 장기간 사업, 또 분쟁도 많은데 그 이후에 추가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몇억 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고령자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차라리 자녀분들에게는 새 아파트가 좋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령자 스스로 자신이 노후에 현금으로 간병비, 생계비를 쓰고 또 필요하면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활용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퇴 후에 고령자 입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것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만 꼭 부동산만이 안정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식 투자도 고려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최근 유동성 버블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호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부동산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따라서 지혜로운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가능할까요? 변동성이 적고 배당률이 높은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 또는 유망 산업 분야의 ETF에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 거시적 사이클, 장기적 사이클을 통찰해서 투자를 하되 개별 종목보다는 유망 산업 분야의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일 그 ETF 역시 시세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상전의 시세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녀나 손자녀에게 상속해준다는 생각으로 장기간 거시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최근에는 고배당주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 스스로 배당연금 주식 투자라고 이름 붙여봤는데 배당률이 연 5% 정도로 높은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매월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받아서 생계비를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5억 원을 미국 주식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연 5%라고 가정하면 매년 세전 2,500만 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근데 배당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매월 기준으로 약 160만 원 정도의 주식 배당금이 생깁니다. 이것이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 투자도 장기간 지혜롭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고배당주는 통상 성장성이 낮은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고배당주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사이클을 보면서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는 고배당주를 엄선해서 투자를 해야만 실패하지 않는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ETF라든지 성장성이 있는 가치주 고배당주 투자 이외에 고수익률을 노리고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특히 성장주의 투자를 단기간을 보고 하시는 경우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촉발된 유동성 버블로 인해서 2020년, 2021년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2022년에 들어와서는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경험치가 없는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창업과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큰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정글과 같습니다. 단기간을 보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마지막 퇴직금, 마지막 자산을 가지고 들어온 개미들의 돈을 다른 대형 기관이라든지 대형 투자자 또 외국인들이 그대로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맹수와 같이 달려듭니다. 따라서 정글과 같은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지혜롭게 안전하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성장 가치주 또 고배당주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 안전한 현금 흐름을 마련할 수 있는 투자라고 조언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녀들 사업자금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될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유례 없이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또 노동인구 종사 비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적 책무로서 우리 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할 만큼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노인의 복지, 노인의 생계 문제가 아주 화급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의 핵심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 세대 또 우리 세대는 수입의 대부분을 자녀 교육비 또 결혼 때 결혼비용 지출합니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산 30평 아파트 겨우 마련했다가 교육하면서 또 결혼시키면서 20평으로 줄어들고 15평으로 줄어드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 또 우리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겨우 15평 남은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출가한 자녀의 사업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야말로 낭떠러지 급경사 위험한 상황에 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자녀들이 사업자금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단호하게 그 요청을 거부하고 그들이 서운해하는 경우가 물론 있겠죠. 몇 달간 또 길면 1, 2년 서운하게 생각할 기간이 있겠지만 그 기간을 잘 견디고 버티면 부모 자식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걸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서로 불편한 기간, 냉담한 기간, 그 짧은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사업자금 지원을 결정해주는 순간 부모자식 관계도 돈도 노후 대비도 또 우리 부부의 노후 부부관계도 모두 다 파괴되고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족들은 앞으로 50년, 40년을 더 살아내야 하는데 냉정함을 가지고 냉철함을 가지고 자녀들의 사업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견디고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저는 은퇴족이 해서는 아니 될 투자나 창업, 부동산과 주식에 있어서 투자할 바람직한 방법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퇴족이 보통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산은 집 한 채, 퇴직금 조금이 전부입니다. 그런 경우에 창업을 한다든지 또 자녀들의 사업자금 지원을 한다는 것은 도박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위험성이 크기에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될 금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업보다는 차라리 장기간 유망 산업 분야 ETF에 투자한다든지 또 고율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시세 등락의 진폭이 작은 고배당주라든지 또 장기간 성장성이 있는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주식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더 시대등락의 진폭이 작고 원목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 아파트와 같이 장기간 사이클을 가지고 시세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산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내려간다든지 또 원룸 주택으로 갈아타기보다는 그 상승분을 생활안정 자금과 같은 대출로 전환해서 매월 연금처럼 대출금으로 받아서 생활을 하고 사망 시에 그 상승한 시세 그대로 상속되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바람직한 지혜책이다, 이렇게 은퇴 대비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0대 60대 분들의 은퇴 후 안정적인 재테크 방법, 투자 방법,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물론 제 방법이 꼭 100%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많은 상황이 있으니 그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되, 인플레이션 등 자산 가격의 상승의 시대에 자산 보유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점에서는 주식보다는 부동산 투자도 안정적이라는 점, 이 점을 설명드리고자 이 영상 준비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부동산 투자 관련 실질적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